안녕하세요. 회계사의 경영처방입니다. 오늘은 성장기 회사에서 왜 정관과 계약서가 리스크를 막아주는지, 그리고 대표가 최소한 어떤 부분은 꼭 챙겨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작을 때는 좋게 하자로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늘고 거래가 커지고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말로 한 합의는 거의 반드시 한 번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영상 끝나면 왜 정관과 계약서가 성장기의 안전장치인지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기에는 정관과 계약서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회사의 리스크를 막는 운영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돈이 커질수록 말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늘수록 책임과 권한을 문서로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분쟁이 생겼을 때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정관과 계약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보는 문서가 아니라 문제를 덜 생기게 만드는 문서입니다. 먼저 정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은 쉽게 말하면 회사 내부의 헌법 같은 겁니다. 회사가 어떤 구조로 움직이고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고 주식과 임원 관련 사항은 어떤 기준으로 가는지 이걸 정하는 기본 문서입니다. 대표님들이 성장기에 정관을 놓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회사는 커지는데 운영 기준은 예전 그대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 혼자 결정하던 구조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공동창업자도 있고 주주도 있고 임원도 생겼는데 여전히 누가 어디까지 결정하는지가 모호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사소한 의사결정도 갈등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매번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장기 정관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일, 주식 양도나 신주 발행처럼 민감한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이런 것들이 정관에 어느 정도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회사가 커질수록 이건 누가 결정하지? 가 반복됩니다. 그 순간 회사는 느려지고 갈등은 커집니다. 두 번째로 정관이 중요한 이유는 주식과 지분 문제를 구조로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기에는 신규 투자, 공동창업자 갈등, 핵심 인재 보상, 지분 이동 같은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이 너무 단순하거나 지금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면 나중에 작은 문제도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처음에 그냥 만들어둔 정관인데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성장기에는 정관도 회사 상황에 맞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계약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는 외부와의 리스크를 막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거래처, 외주업체, 파트너, 투자자, 임직원, 심지어 공동창업자와도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문서로 남기는 겁니다. 대표님들이 성장기에 자주 겪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거래는 커졌는데 계약은 예전처럼 간단하게 가거나 메일이나 메신저 대화만 믿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빨라 보여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훨씬 느려집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디까지 포함이었는지, 대금은 언제 주기로 했는지, 수정은 몇 번까지였는지 이걸 정리할 문서가 없으면 결국 감정 싸움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장기 계약서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범위를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우리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저기까지라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생기면 추가 업무, 추가 비용, 일정 지연, 관계 악화가 한 번에 옵니다. 계약서는 바로 그 경계를 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을 제공하는지, 언제까지 하는지,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이게 적혀 있으면 불필요한 해석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돈의 흐름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성장기 회사는 매출이 커질수록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건, 성금과 잔금 구조, 지연시 조치가 없으면 매출은 생겨도 돈이 늦게 들어오고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먼저 일하고 나중에 받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건 성장기 자금 문제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법무 문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현금 흐름 문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기준을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회사 운영에서는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떻게 정리할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납품 지연, 하자, AS 해지, 환불, 손해배상, 비밀유지 같은 항목은
평소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한번 문제가 생기면 회사 시간과 돈을 크게 잡아먹습니다. 계약서에 이 기준이 있으면 대응이 훨씬 짧아지고 없으면 대표가 매번 직접 협상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꼭 구분해서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정관은 회사 내부 기준이고 계약서는 외부 관계 기준입니다. 정관이 없거나 약하면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고 계약서가 없거나 약하면 외부 거래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성장기에는 둘 다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회사 안팎으로 이해관계자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장기 대표는 정관에서 무엇을 먼저 봐야 할까요? 아주 현실적으로는 이 5가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대표이사와 주주, 임원 간 의사결정 구조가 지금 회사 상황과 맞는가? 두 번째, 주식 양도나 신주 발행 관련 기본 구조가 정리되어 있는가? 세 번째,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필요한 사안이 무엇인지 정리되어 있는가? 네 번째, 현재 회사의 지분 구조와 운영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초기에 만든 정관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5가지를 보면 정관이 지금 회사를 지켜줄 수준인지 감이 옵니다. 계약서는 무엇을 먼저 봐야 할까요? 이건 핵심 조항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업무 범위와 산출물. 두 번째, 대금과 지급 조건. 세 번째, 일정과 지연시 처리 방식. 네 번째, 해지, 환불, 손해배상, 하자 대응. 다섯 번째, 비밀 유지와 지식재산권. 성장기에는 이 5가지가 빠지면 거래가 커질수록 리스크가 커집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관은 설립할 때 만든 걸 그대로 두는 겁니다. 회사 구조가 바뀌었는데 문서는 안 바뀌면 언젠가 문제가 납니다. 두 번째, 계약서를 상대가 준 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특히 성장기에는 계약이 커지니까 우리 회사 기준도 반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래인데도 계약서 없이 진행하는 겁니다. 관계가 좋을수록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계약서를 서명만 하고 실제 운영과 연결하지 않는 겁니다. 현장 담당자가 계약 내용을 모르고 일하면 문서는 있어도 사고가 납니다. 다섯 번째, 분쟁이 생긴 뒤에야 정관과 계약서를 보는 겁니다. 그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는 평소에 손봐야 힘이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지금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실무적으로는 이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현재 회사의 정관을 한번 다시 점검합니다. 공동창업자, 주주, 임원, 투자 가능성, 지분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최근 자주 쓰는 계약서 2개나 3개를 꺼내봅니다. 거래처 계약서, 외주 계약서, 용역 계약서처럼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핵심 조항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세 번째, 회사 안에서 누가 어떤 문서를 보고 결정하는지 정합니다. 대표만 아는 문서는 운영에 도움이 안 됩니다. 실무자도 계약 범위와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거래일수록 문서 먼저, 실행 나중 원칙을 잡습니다. 빨리 하려고 문서를 생략하면 나중에 훨씬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관과 계약서를 한번 만들고 끝내지 말고 회사가 커질 때마다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성장기에는 문서도 회사와 같이 자라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실전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바로 점검할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관이 현재 회사의 지분 구조와 의사결정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가? 두 번째, 최근 자주 쓰는 계약서의 범위, 대금, 일정, 해지, 비밀유지 조항이 들어있는가? 세 번째, 계약서 없이 진행 중인 중요한 거래가 있는가? 네 번째, 대표가 아닌 실무자도 계약 기준을 알고 움직이고 있는가? 다섯 번째, 정관과 계약서를 회사 성장에 맞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이 5가지를 점검하면 정관과 계약서가 왜 형식이 아니라 성장기의 리스크 관리 도구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장기에는 정관과 계약서가 회사를 느리게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리스크를 줄이고 돈과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만드는 안전장치입니다. 정관은 내부 기준을 지키고 계약서는 외부 거래를 지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말보다 문서가 중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성숙기 절세에서 왜 먼저 합법 라인을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위험한 절세와 안전한 절세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지금 회사에서 가장 불안한 게 내부 의사결정 구조인지, 거래처 계약인지, 외주 계약인지 남겨주시면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문서부터 먼저 손봐야 하는지도 예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